자, 새로운 내용 시작할게요. 데이터 프레임을 생성하면은요, 이 데이터 프레임 객체가 내부적으로 파이플로 객체를 내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활용하면은 그래프를 직접 표시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데이터 프레임 객체를 만들면 얘가 내부적으로 plt.figure 이거를 그냥 이 안에서 호출해버린다는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자, 기본적인 패키지 가져왔고요. 그래프 전역 설정했습니다. 오른쪽에 코드 조금 잘리는데 뭐 어차피 폰트 이름이니까 상관없죠? 자, 맨 처음에 봤었던 성적표 데이터를 다시 가져왔어요. 나중에 우리가 이제 추론 통계, 즉 머신러닝 쪽을 할 때는 학년이나 성별 같은 이런 카테고리성 데이터를 그 머신러닝 같은 경우에선 얘네들을 더미 변수로 만들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탐색적 데이터 분석 과정에서는 얘네들을 카테고리 타입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분석 기법 종류에 따라서 이런 변수들을 어떻게 처리하는지가 따로 정해져 있어요. 자, 그래서 전처리 과정에서 학년하고 성별 데이터를 카테고리 타입으로 바꿔서 전체 데이터 타입을 확인했습니다. 학년하고 성별 카테고리고 여기 과목은 정수 타입이죠. 자, 일단 여기서는 상자 그림하고 그 다음에 히스토그램 만드는 법을 다시 한번 볼게요. 좀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데이터 프레임 객체 자체가 박스 플롯이라는 메서드를 갖고 있어요. 데이터 프레임 객체.박스 플롯이라고 호출하시면 돼요. 이때 어떤 컬럼을 사용할지 컬럼 이름을 정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그리드 메서드를 사용하면은 이때만 예외적으로 박스 플롯보다 먼저 호출해야 돼요. 이건 버그인 건지 잘 모르겠는데 이 그리드 메서드가 밑으로 들어가면 그리드가 안 나오더라고요. 자, 만약에 벌트 이퀄 0이라는 파라미터 설정하면은 상자 그림이 가로로 나와요. 그리고 심 아이콘 모양이랑 색상 지정하는 표시 있었죠? 이런 그 부가적인 파라미터는 파이플롯의 박스 플롯 메서드랑 똑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그 상자 그림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복수 변수를 처리할 때는 이런 식으로 표시하고자 하는 변수의 이름을 리스트로 설정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2개씩 나오고요. 뭐 나머지 메서드들은 뻔하니까 이제 굳이 언급 안 해도 되죠. 자, 전체 변수를 한꺼번에 처리할 때는 그냥 데이터 프레임에서 박스 플롯 호출하고 필드 이름 안 주시면 돼요. 그러면 전체 컬럼이 이렇게 한꺼번에 나오는데 여기서 특이사항은 범주형 변수, 학년이나 성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데이터 분포를 확인할 수가 없는 유형이잖아요. 걔네들은 알아서 제외돼요. 만약에 여기서 아까 우리가 카테고리 타입을 만들지 않았다면은 학년까지 같이 나왔을 거예요. 근데 학년은 이렇게 데이터의 분포를 확인할 만한 게 아니죠. 걔는 빈도를 확인해야 되는 거죠. 이런 데서 자동으로 빠지게끔 하려고 카테고리 타입으로 잡고 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히스토그램이에요. 자, 단일 변수. 데이터 프레임의 특정 변수에 대해서 히스트 메서드로 호출하시면 돼요. 나머지 파라미터는 다 똑같아요. 근데 얘는 특이하게 히스토그램 만들면은 그리드가 자동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리드를 적용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은 이 그리드 메서드에 fails를 전달해서 기본값이 true예요. 요걸 전달해서 그리드를 끄는 처리를 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국어 점수가 나오죠.
시험이 쉬웠나 보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파이썬이 구간을 지가 알아서 나누는데 이걸 원하는 구간으로 나누고 싶다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빈스 파라미터의 구간을 잡아주시면 돼요. 이렇게요. 그러면 구간을 내가 잡죠. 자, 그럼 만약에 2개 이상의 변수를 처리하고 싶다. 그러면 시각화하려는 변수만 필터링 하시면 됩니다. 자, df2. 필터라고 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국어, 영어. 필터 메서드를 사용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이렇게 2차원 리스트처럼 설정하면은 데이터 프레임에서 요거 2개를 한꺼번에 뽑아냅니다. 같은 사용 방법이에요. 예전에 요거랑 요거 둘 다 소개한 적이 있어요. 자, 근데 히스토그램에서 2개 변수를 동시에 표시하면 오히려 그래프가 더 알아보기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히스토그램은 2개 이상의 변수를 처리하면은 판다스가 스스로 이걸 서브 플롯화 시켜요. 서브 플롯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래프 하나에 시각화 결과물이 2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쪼개져요. 그럼 데이터 프레임을 전체를 만들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쪼개집니다. 이 서브 플롯의 옵션을 디테일하게 잡아주는 것도 있는데 서브 플롯에 대한 거는 요 다음 단원이니까 여기서 그냥 서브 플롯이 생성된다 까지만 보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기존에 했던 거에서 뭐 새롭게 달라지는 거 없어요. 여기 주어만 바뀌어요. 주어가. 예전에는 우리가 plt. 어떤 메서드 호출하면서 데이터를 수작업으로 다 줬는데 데이터 프레임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시각화를 처리하면은 몇 가지 작업이 좀 알아서 해주는 그런 맛이 좀 생겨요. 그래서 실제로 파이플로웃을 쓴다라고 하면은 그래프를 만들 때는 데이터 프레임을 통해서 직접 핸들링 하는 게 여러 가지로 코드 전개가 좀 더 수월해요. 하나 더 봐도 되죠? 자, 이번에는 라인 플롯, 선 그래프랑 바 플롯, 막대 그래프예요. 자, 패키지 참조했고 그래프 전역 설정 들어왔고요. 자, 데이터 가져오기. 2023년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벤츠, BMW, 아우디에 대한 구간별 검색량 데이터를 가져왔어요. 전에 우리 네이버 트렌드 연동해서 검색 결과 가져오는 거 했잖아요. 그걸 실제로 직접 수행을 해서 기간만 이렇게 산정한 다음에 이거를 엑셀로 저장시킨 겁니다. 이제 이 정도는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네이버 서치 트렌드라고 해서 데이터 파일 미리 준비했고요. 인덱스로는 날짜 필드를 잡았습니다. 이렇게요. 이게 이 수치 값의 의미가 요 날짜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서칭한 키워드. 만약에 그 키워드가 뭐 날씨였다. 날씨라는 키워드를 사람들이 제일 많이 봤으면은 얘를 100%로 놓고 이거 대비 몇 퍼센트 검색률이다 그런 뜻이래요. 그러니까 100%를 이거 3개를 다 더해봐야 100% 안 나와요. 그 날짜에 가장 많이 검색된 키워드를 100으로 봤을 때 상대적인 수치래요. 자, 이렇게 쭉 데이터 프레임이 있는데요. 이걸 가지고 선그래프. 자, 아까 말했다시피 내부적으로 파이플롯 객체를 초기화하기 때문에 그래프 초기화 메서드인 plt.figure를 호출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래프에 대한 사이즈를 개별적으로 설정할 땐 여기다가 사이즈 파라미터를 줬었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으로 할 때는 이 그래프를 그리는 메서드 자체에
피그 사이즈가 들어가요. 이걸 설정 안 하면 RC8 함수로 설정한 기본 크기를 따라가는 거죠. 그리고 데이터 프레임의 인덱스가 X축을 담당해요. 이게 R로 코딩할 때랑 차이가 좀 생기는 부분인데, R 같은 경우는 X축, Y축을 내가 일일이 다 잡아줘야 돼요.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에 인덱스가 있으면 그 인덱스를 무조건 해제를 해요. 왜냐면 R의 그래프는 인덱스를 안 가져가요. 근데 파이썬의 그래프는 X축을 인덱스로 설정을 하기 때문에 인덱스가 없으면 인덱스를 무조건 잡아줘야 돼요. 자, 데이터 프레임의 변수 이름이 라벨이 되지만 플롯 메서드의 라벨 파라미터를 설정해서 다른 이름으로 세팅할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그래프 사이즈를 가로 25에 5라고 하고 df1에서 아우디를 갖다가 플롯 메서드 호출하면은 선그래프가 됩니다. 데이터 프레임의 인덱스가 알아서 X축으로 간격을 잡아서 세팅이 돼요. 나머지 함수는 그대로죠. 보시면은 그리는 메서드만 데이터 프레임에서 오고 나머지 옵션은 파이 플롯을 그대로 다 가져가요. 자, 그럼 복수 변수. 필터 메서드를 쓰던지 아니면은 이렇게 2차원 배열처럼 만들어서 필터링을 걸던지, 같은 코드라 그랬죠, 아까? 이렇게 해서 두 개의 데이터만 갖고 있는 데이터 프레임을 갖다 놓고 얘를 통째로 거는 거죠. 그러면 알아서 컬러링 처리를 해줘요. 그러면 전체 변수를 다 그리고 싶으면은 처음부터 데이터 프레임 원본 갖다 하면 되겠죠. 자, 이번엔 막대 그래프예요. 성적표를 다시 한번 가져왔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막대 그래프로 그리기 위해서 전 처리를 좀 했어요. 카테고리 타입 만들어주고, 일단 단일 변수, 국어 점수에 대해서 플롯.점 바예요. 근데 이 데이터 프레임을 통해서 막대 그래프를 그리면요, 특이사항이 X축에 들어가는 이름이 인덱스가 된다 그랬죠. 원본 데이터 프레임이 지금 이거니까 여기서 학생 이름이 X축에 배열되는 거예요. 근데 막대 그래프 같은 경우는 이 X축의 이 라벨이 기본값이 90도예요. 애들이 옆으로 다 이렇게 누워서 나와요. 이름이 이렇게 출력돼요. 기본값이. 그래서 오히려 얘를 똑바로 세워주기 위해서 로테이션 파라미터를 줘야 돼요. 0도로 세팅해라. 각도예요, 각도. 자, 복수 변수. 우리 막대 그래프 처리할 때 막대 두 개 그릴 때 X축 기준으로 밀고 땡기고 계산했었죠. 파이썬 그래프 하면서 제일 맘에 들었던 거예요. 그딴 거 필요 없어요. 그냥 필터링해서 걸면은 알아서 간격 조절해 줍니다. 데이터 프레임을 통째로 걸었다. 알아서 간격 조절해 줍니다. 그래서 파이플롯에서 그래프 만들 때, 이렇게 다중 그래프 만들 때 예제를 2개까지만 준비해요. 3개부터는 예제를 안 줘요. 왜냐면 3개부터는 이거 계산하는 그냥 데이터 프레임으로 바로 하는 게 편하거든. 자,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했었던 거랑 차이점 비교하시면 돼요. 이쪽이 훨씬 쓸 일이 많을 테니까 기능들 확인하시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까지 합시다. 11시 반까지 실습 마무리하시고 10분 쉬었다가 11시 40분에 봅시다.